네, 안녕하세요. 육아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이 떼쓰는 아이를 주제로 훈육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4개월 된 아이를 독방 육아하면서 훈육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껏 많은 양육자분들과 직접 소통을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제가 욕심을 좀 내서 출산 직후부터 지필을 시작했는데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신생아기는 쪽잠을 자면서 육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혼자 육아를 하면서 영상도 제작하고 집필까지 하다 보니 거기서 더 쪼개서 잠을 자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육아를 하시면서 훈육 과정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으니 혹시 훈육, 육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완성하도록 할게요. 떼쓰는 아이 훈육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영상을 3, 4편 정도 공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유 없이 떼쓰는 아이 왜 그런 것인지 먼저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떼를 쓰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떼쓰는 원인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면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육아가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의 발달과 시기별로 떼쓰는 원인 알려드릴게요. 보통 돌이 지나면서 아이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는 통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차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발달에는 아이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조금씩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돌 지날 쯤부터 2돌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시기를 일춘기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아이를 안으려고 할 때 아이가 밀어낸다든지 몸에 힘을 주고 버티거나 뒤로 젖히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좀 더 기질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아이들은 바닥에 드러눕기도 하고요. 자,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떼를 쓰는 이유는 자아 형성과 언어 및 인지 발달 미숙입니다. 이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나 자신에게 집중이 되면서 뭐든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만지고 싶고 하지만 아직 언어 발달이나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모두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려워서 양육자는 항상 힘든 상황이고 훈육을 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되지 않으니 그 한계를 느끼며 떼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양육자분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어리기 때문에 훈육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훈육은 늘 말씀드리지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아이와 말이 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해야 하지만 발달 단계에 맞게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시기별 훈육법 영상 꼭 참고해보세요.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3개월에서 24개월 정말 중요한 애착 형성의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발달의 기초공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안정 애착 형성이 되고 있지 않으면 그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는데 그 모습만 본다면 불안함의 표현이 아니라 떼쓰기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애착 형성이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가 바로 2돌 이후 그러니까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느 정도 눈치도 생기고 말이 빠른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언어가 좀 늦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 언어가 가능한 단계가 되죠. 마찬가지로 자아 형성기에 해당되는데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고 이전에 보이던 자기 주장은 훨씬 강해지고 기질에 따라서 또는 양육자의 기질이나 양육 환경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아이가 본능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에 내 서열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시험해보는 시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떼쓰는 아이를 관찰해보면 어떤 양육자 앞에서는 울음이 짧고 어떤 양육자 앞에서는 들어줄 때까지 떼를 쓰며 우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누구에게 떼를 쓰느냐에 따라 아이의 행동이 다르다면 내 아이가 자기 서열의 위치를 보고 있구나. 양육 환경에서 엄마, 아빠, 조부모님의 서열이 잘 잡혀 있는 건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때 양육
양육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양육 환경, 양육자 간 양육 태도의 일관성입니다. 특히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양육자 간 양육 태도를 일관되게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훈육 담당으로 정해서 한 명이 훈육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떼쓰는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양육자가 훈육을 하고, 훈육을 하는 동안 다른 양육자는 훈육이 끝날 때까지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행동이 다르지 않고 고쳐야 하는 행동 또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행동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5살 이후의 아이들인데요. 혹시 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은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전 단계를 참고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충분히 자기 감정이나 의사표현이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고 인지 발달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육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전 단계에서 훈육이 잘 이루어져서 5살을 맞이했다면 때를 쓰기는 하지만 이제는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이해시키고 또 행동 수정 이 가능하고 양육자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훈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속상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떼쓰기의 강도가 심해지고 자기 조절력이나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모습일 거예요. 양육자분들도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이 많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져야지 아이를 잘 성장시킬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여전히 떼를 쓰는 아이라면 그 원인은 첫 번째, 이전 단계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두 번째, 안정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세 번째는 양육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만한 일, 예를 들어서 동생이 태어났다거나 미디어 노출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양육자의 다툼이 자주 노출되었다거나 등등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유 없이 떼쓰는 아이의 발달 단계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셨듯이 사실 이유가 없진 않죠. 그럼에도 쉽지 않은 과정이고 수없이 반복되는 나날들에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곤 할 거예요. 아이를 위한다면 훈육 과정 포기하지 마시고, 또 지친다고 회피하지도 마시고, 가장 위험한 것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훈육을 중단하는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제가 올려드렸던 훈육 영상들 참고하셔서 아이가 떼를 쓰기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절대로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민주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잘 해봅시다. 그럼 민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